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수관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2월 2일 날 제가 촬영을 하고 있고요. 2월 3일 날 업로드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I도 거의 끝나가고 이제 파트 9 AI와 뷰티의 만남, 뷰티 디바이스. 이번에 CES에서 저도 한번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와, 이제 이런 이제 뷰티하고도 AI가 이게 결합이 되는구나. 그걸 느꼈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헬스케어 쪽, 그걸 좀 생각을 했다면 그 이제 뭐 의료 AI나 근데 이제 뭐 당뇨 이런 쪽 관련해서 이제 접목을 했다면 이제는 진짜 이 뷰티 쪽 요거랑 한번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티테크는 뭐냐면 위에도 나와 있지만 이 내 얼굴을 찍어요. 찍어가지고 AI가 날 진단합니다. 당신의 피부 건강은 어느 정도고 피부 나이는 33세네요. 이렇게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당신에게 맞는 제품을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뷰티테크는 AI나 AR 기반으로 가상 체험 기술과 진단 솔루션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하는 새로운 기술 트렌드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CES 2024에서 나온 주제는 요겁니다. 모든 것이 다 AI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화두는 AI였어요. 이번 CES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AI인데 여기서 제가 놀랬던 게 로레알이에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로레알이 뭐 AI, 로레알이 무슨 AI랑 관련이 있지?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로레알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헤어 있죠, 헤어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뷰티 지니어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로레알이 했던 것 중에 이제 뷰티 지니어스라는 앱이 있는데 요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여기 로레알 CEO가 이제 물어봐요. 이 챗 GPT 같은 애가 있는 거예요. 로레알 그러니까 뷰티 지니어스는 생성형 AI예요. 얘랑 이제 대답을 해요. 방금 11시간의 비행 끝에 라스베가스에 도착을 했어요. 아직도 제트래그 시차 적응 때문에 좀 피곤합니다. 혹시 조언해 줄 수 있어요? 뭘 하면 될까요, 내가? 그랬더니 이제 뷰티 지니어스가 첫 번째 단계로는 저도 이제 어떤 제품이냐, 이제 세럼 있죠? 눈 뭐 세럼 같은데 이거 추천해 드릴게요. 하지만 완벽한 피부를 진단하기 위해선 당신 사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앱에다가 자기 사진 딱 찍어요. 그래서 보냅니다. 얘가 이제 분석을 해요. 요게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겁니다. 그랬더니 이거 딱 추천을 해줍니다. 아, 제가 봤더니 이 피부에 맞는 제품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리비탈 리프트 1.5% 퓨어 하이알루로닉 엑시드와 보습제, 그리고 보습제로는 마이크로 하이알루아노릭 엑시드 세라미드스, 아무튼 요런 쪽의 수분 크림, 요거예요. 요 제품이에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요 제품이더라고요. 요걸 추천을 한 거예요. 어때요? 이제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얘가 추천을 해주는 거죠. 저도 사실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 피부를 제가 많이 찍어가지고 뷰티 지니어스한테 물어봤더니 이걸 딱 추천해줘요. 물론 로레알만 추천하는 건 반대. 웬만한 제품들 다 포함해서 추천하면 좋을 텐데, 근데 여기는 뭐 로레알이니까 당연히 로레알 제품을 추천하겠죠. 그래서 이 뷰티 지니어스는 한마디로 이런 시스템이에요. 스캔을 하고요, 스마트폰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을 추천을 해준다. 요걸 지금 로레알이 하고 있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것도 로레알 그 CES 발표인데 요 여성 이제 임원분 같으시더라고요. 근데 나 오늘 정말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무대에 서야 하는데 어떻게 화장하면 되지? 지니어스가 강하고 아주 자신감 있는 캐릭터로 꾸며보세요. 이런 거죠. 그랬더니 요거 추천을 딱 해줍니다. 이 립스틱
루지 파리 뭐 이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켄달 제너가 사용하는 색상 같은 건가? 그랬더니 여기 틱톡도 딱 보여줘요. 실제 켄달 제너. 예, 맞아요. 그리고 눈은 우리의 신상 제품을 써보세요.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포레오의 루나 포프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도 몰랐는데 요거 있죠. 저 동그란 걸로 클렌징 하는 거예요. 클렌징. 얘가 진동을 하나 봐요. 그 다음에 이 피부도 보이세요? 여기 내 피부도 진단을 해줍니다. 이 앱이. 예. 내 피부 점수 어떤지. 그러니까 저게 위에가 여기가 센서가 달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게 시대가 이제 진짜 바뀌고 있어요. 저런 걸 통해서 진단도 해주고. 예. 그러니까 AI나 이 테크 기술이 미용 쪽으로도 급속하게 퍼질 수밖에 없고 이거 한번 쓰면 계속 쓰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도. 예. 그래서 홈 뷰티 디바이스는 뭐냐?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뷰티기기고 피부 관리, 헤어스타일링, 몸매 관리. 근데 과거에는 제모 진동을 이용한 클렌징 기능이 홈 뷰티 기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고주파, 초음파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탄력, 주름 개선, 리프팅 이런 것들을 다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얼굴, 바디, 뭐 두피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미가 제일 크고요. 연평균 26.1%, 유럽은 45.3%, 그 외 지역은 49.4%.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장률로만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수입하니까 미국이 수입하는 화장품 국가 중 3위가 한국이에요. 예. 그 중에 가장 또 높은 것 중에 하나가 홈 뷰티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예. 요게 이제 조만간 상장하는 APR에 나와 있던 자료인데, 그 홈 뷰티 디바이스 산업의 성장성은 뭐냐? 얼굴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가고요. 시술 비용이 낮아진 시술 비용이 낮아지고 있고, 또 고령화 때문에 이 노화 방지에 대한 수요 늘잖아요. 그리고 효과가 빠르면 좋아요. 옛날에 이제 수술 받거나 이런 효과가 너무 느리니까, 아니 효과보다도 이게 오래 가죠. 예. 정상화되는데.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칼을 안 대고 여기에 뭐 투입 안 하고 이런 걸 좀 선호하는 건데, 비침습은 이제 어쨌든 피부 절개 안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뷰티 디바이스는 AI랑 AR 기술과 접목을 해서 뷰티테크라는 이제 이름으로 등장을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게 그거예요. 예, 스마트폰 앱과 연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즉석에서 원하는 색상을 촬영해서 색상 틴트로 바로 제조도 해주고, 본인의 피부색과 그날의 의상에 따라 다른 톤도 추천해주고. 예. 글로벌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유로모니터에서 이제 그 시장 조사를 했는데, 어쨌든 연평균 35% 정도 시장할 것 같다. 성장할 것 같다. 글로벌 스킨케어 시장보다 7배 빠르다고 합니다. 이제 요건 이제 APR 자료에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홈 뷰티 디바이스 성장률이고요. 이게 예, 연평균 35. 우리나라는 보급률이 8.4밖에 안 되고요. 미국이 5.5, 일본이 여기 보시면 11.3입니다. 유럽은 0.5밖에 안 돼요. 그 주요 가전제품 보급률이죠. 여기가 이제 고데기가 우리가 24%인데 공기청정이 많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침투율이 늘어날 것 같다. 요거를 이제 APR에서 또 자료를 만들어서 그때 IR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홈 뷰티 디바이스 이제 가격은, 그러면 피부과 가격은 한번 보세요. 100만 원에서 300만 원대입니다. 피부과가. 해외 거 쓰면 비싸죠. 근데 홈 뷰티 디바이스는 20에 30만 원대예요. 물론 국내 브랜드는 좀 싸요. 그렇지만 이제 홈 뷰티 이런 거 집에서 쓰는 거 있죠. 이 제품들은 영구 소장 가능하고, 그래서 APR의 주요 제품들입니다. 이게 가격인데 여기 이제 아마 전자공시에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제일 비싼 게 요거죠. AGR 이 바디샷. 그리고 요게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부스터 프로. 가격은 어쨌든 저렴한 거죠. 피부과 가는 것보다. 피부과 이제 여러 번 가야 되니까 또 부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시장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APR이고, 이것도 이제 한번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APR은 2014년에 설립이 됐고,
여기 이제 CEO가 송중기 좀 닮았다 그래서 좀 유명하죠. 저도 이제 사진 봤는데 진짜 연예인 줄 알았어요. 예. 아무튼 되게 또 젊고 근데 어쨌든 성공했죠. 그래서 뷰티 및 피부 미용기기 이쪽이 원래 화장품 회사예요. 화장품 하다가 홈 뷰티 디바이스 AGR 만들어서 성과를 냈죠. 그래서 화장품 브랜드도 되게 많아요. 에이프릴 스킨, 포멘트, 남성대상, 글램디 바이오, 널디는 패션입니다. 의류. 포토그레이는 이제 포토부스 운영도 하고. 핵심은 요거예요. 화장품하고 피부 미용 의류. 그 노디런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 화장품 ODM을 합니다. 그래서 이 APR의 제품을 만들어주고요. 국내 점유율은 홈뷰티에서 1위입니다. 가산 제1공장 연 생산 규모가 70만 대 정도 되고 올해 1분기에 평택 2공장 완공되면 내년에 합산해서 800만 대까지. 그러니까 70만 대에서 800만 대로 느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홈뷰티 디바이스 매출액이 2,200억인데 올해 아마 4,000억까지 늘어날 걸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주요 브랜드예요. 여기 이제 김희선 씨가 광고하는 메디큐브, 이게 AGR 이제 이게 핵심이죠. 홈뷰티 디바이스. 유재석 씨가 광고하는 화장품, 스킨, 포멘트, 글램디, 널디라는 여기가 이제 패션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APR은 근데 이제 브랜드 중에 메디큐브란 브랜드가 있는데 메디큐브가 있는데 이게 이제 메디큐브 사업부가 그 홈뷰티 디바이스 AGR을 론칭을 했고 160만 대를 팔았고요. 23년 11월 기준.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더마, EMS샷, 뭐 아이샷, 뭐 되게 많죠. 예. 그래서 기존 버전 업그레이드한 제품, 이거 부스터 프로. 예. 되게 다양한 이런 라인업들. 거기에 화장품까지. 그리고 전 세계 회원 수가 170만 명.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팬덤도 형성이 좀 돼 있대요. 예. 그래서 APR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요건 이제 3분기까지니까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시대에 딱 맞죠. 화장품은 저렴하긴 한데 뭔가 효과는 잘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완벽한 효과. 근데 전문 케어를 피부과에 받으려면 비싸고 자주 가야 되고 시간은 없고 중간을 공략한 게 바로 홈 뷰티 디바이스죠. 이 비어있는 공간 들어간 거죠. 근데 생각보다 효능도 좋대요. 네. 물론 피부과보다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일렉트로포레이션이라는 성능은 어마어마합니다. 성능이 의료용보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놀라웠고요. 가격 경쟁력 당연히 좀 뛰어나고. 일렉트로포레이션 이따 설명드릴게요. 저도 저거 뭔지 몰라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 침투 영역은 이런 곳에 주로 침투하는 탄력, 리프팅, 피부결, 광채 흡수, 주름 관리. 요 중간 라인을 공략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APR은 어쨌든 이제 국내 1위를 넘어서 이제 해외로 가고 있는데 일본, 미국 이런 쪽에서도 아마 시장을 선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37.5%까지 늘어났고, 뭐 국내는 당연히 계속 1위를 좀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주요 홈 뷰티 디바이스 제품들이에요. 부스터 프로 요게 이제 홈 일렉트로포레이션이고 피부 각질층에 통로를 만들어 준다고 하고요. 이 부스터 프로 에어샷 모드는 미세 홀 구멍을 내주고 석션 바디 샤워 아무 이제 몸에다 하는 거겠죠. 홈튠 이건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그런 장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홈뷰티 디바이스 출시 후 1개월간 6배 판매가 증가했고 자사몰 회원수는 503만 명, 자사몰에서 60%. 그러니까 자기가 인터넷 쇼핑몰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서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과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요. 자체 화장품을 갖고 있어요. 생산 시설도 있고 그걸 통해서 화장품 매출도 이렇게 서로 윈윈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렉트로포레이션이 뭐냐? 이게 뭐냐면 세포 여기 있죠. 여기 피부 이런데 전기장을 가해가지고 구멍 내는 거래요. 거기다가 이제 약물이나 화장품 같은 거 침투해서 제대로 이거 투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중간은 읽어보시고 저도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찾아본 거거든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은 뭐 유전공학, 백신계와 암치료에 쓰이고 비용 낮고요, 높은 안정성이 있고
빠르게 많은 세포를 전달해. 한마디로 우리 피부에 좀 미세한 구멍을 내 가지고 약물이나 이런 화장품 같은 걸 침투시켜서 효능을 올려준다. 그게 일렉트로포레이션이고, 그걸 하는 장비들이 이런 겁니다. 이런 장비들이 이렇게 대고 있으면 얘가 구멍을 내주는 거죠.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일렉트로포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PR은 상장합니다. 2월 2일부터 2월 8일 날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 예측들 기관들 먼저 하고, 청약은 2월 14일부터입니다. 2월 14일, 15일 이틀간 공모주 청약에 들어가게 되고요. 희망 공모가는 14만 7천에서 20만 원. 유통 가능 물량은 좀 많아요. 대신에 시총이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고요. 1.14조에서 1.51조. 다만 이제 공모까지 결정은 안 됐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 예상으로 봤을 때는 PER 한 12배 정도 보고 있어서, 공모가 기준으로는 저 정도면, 만약에 저 정도 실적만 내준다면 충분히 매력은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닌가. 그래서 아마 APR은 많은 분들이 아마 서로 참여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주 청약도 굉장히 흥행하지는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수요 예측 많이들, 그러니까 기관들이 어떻게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동국제약입니다. 아마 이것도 어느 정도 혹시 동국제약 들어가나 이제 아마 그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홈 듀티 디바이스 기기 만들어요. 원래는 제약회사죠. 오라메드 아시죠? 인사돌, 헤라민 다 유명하죠. 뭐 센시아, 그리고 조영제 만듭니다. 우리 건강검진할 때 전신 마취제도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도 해요. 이게 피부 주름 개선해주는. 그 다음에 또 여기 요거죠. 마데카 프라임. 그리고 이게 요걸 하고 있고, 23년도에 작년에 이쪽 사업부가 헬스케어예요. 그러니까 제약 말고 화장품하고 이런 기기 만드는 사업부가 헬스케어인데, 여기가 작년에 그래도 15.8% 매출 증가했고, 원래 홈쇼핑에 주로 팔았는데 홈쇼핑이 요즘에 좀 예전 같지 않죠. 수수료도 비싼 편이고, 그래서 홈쇼핑을 줄이고 있대요. 그래서 계속 줄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 마데카 프라임이 요겁니다. 여기 의료기 요쪽인데, 요거를 이제 작년에 매출 220억 냈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사업이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올해는 한 10.5% 더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몰이 또 있어요. 동국제약도. 그래서 거기 통해서 온라인 매출, 그럼 비용은 줄겠죠. 그래서 올해는 홈뷰티에서 매출 400억 정도 더 넘어갈 걸로 예상을 일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꾸준히 전문의약품도 많이 팔고 있고, 우리 여기 이제 처방의약품이죠. 이쪽도 꾸준하고, 뭐 엄청 고성장은 아니지만, 그리고 복제약, 제너릭, 계량신약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업이 단단해요. 제약 쪽이. 그리고 순항하는 헬스케어 사업. 헬스케어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저기 센텔리안 24, 요게 화장품. 주로 홈쇼핑에서 파는 제품이고,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디바이스 라인을 추가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국제약 이제 마데카 프라임에 대한 제가 이제 한번 거기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 봤거든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 시설 여러 번 하긴 비용 부담 된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적합하다고 돼 있고, 어떻게 하면 하루 만에 피부결 정리면 물광 피부 만들어줄 수도 있죠. 마데카 프라임 제품 구매한 거 후회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 APR이 상장하니까, 상장하면서 아마 동국제약도 같이 부각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APR 같은 홈 뷰티 디바이스 만드는 업체들은 별로 없어요. 상장된 기업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동국제약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요. 아무튼 APR이 상장하는 거는 일단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 같고요. 근데 동국제약을 한번 보면, 이건 제가 재무제표를 뜯어봤거든요. 버틀로 들어가서. 자, 보세요. 이게 놀랍도록 매출 들죠. 근데 이익은 왜 이 모양이에요? 이익은 계속 감소해요. 그러다 드디어 이익 감소가 멈췄어요. 드디어 이렇게 올라갔죠. 주가도 그러다 보니 이익이 안 나니 떨어져 있고, PER 밴드도. 이해산 순금융회사입니다. 금융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재무구조 좋아요. 괜찮은데 왜 이익은 이렇게 계속 줄었을까? 매출은 느는데. 그게 좀 이제 고민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이제 거기 전자공시 일일이 다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결론은 뭐냐? 광고비하고 연구개발비가 중요해요. 이게 줄면 이익이 늘어요. 실제.
근데 21년 1분기에 광고비가 107억, 연구개발가 47억, 뭐 여기까지는 그래요. 2분기도 뭐 2분기에 광고비 넣은 거 보시죠. 여기서 47억에서 3분기부터 문제입니다. 22년 3분기 갑자기 광고비가 158억으로 점프를 합니다. 167억. 이런 이익이 늘어나겠습니까? 그게 너무 많이 늘었죠. 네, 광고비가. 네. 그리고 근데 23년 1분기부터 또 약간 줄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2분기에 또 200억으로 역대급 찍어버렸어요. 이거 왜죠? 마데카 프라임 때문에 그러죠. 마데카 프라임 출시하면서 광고비. 그래서 이 회사 이제 이익이 많이 나려면 광고비 통제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줄고 있죠, 조금씩. 그래서 이번 4분기 아직 발표 안 했는데 실적에서는 저 광고비가 또 줄었는지도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뭐냐면 좀 정점을 찍은 것 같다. 이 비용에 대한 부분. 예. 어느 정도 이제 마데카 프라임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예. 그렇게까지 뭐 작년만큼 광고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동국제약의 비용은 앞으로 저는 좀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체크는 계속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아쉬웠던 게 그런 의문이 좀 드셨을 거예요. 아니 저렇게 매출 늘면 이익 늘어야 되는데 왜 이익 자꾸 줄어요? 그 원인은 광고랑 연구개발. 연구개발은 해야 돼요. 회사 당연히. 근데 광고비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이 회사 실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좀 피크아웃은 친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클래시스 아시죠? 의료기기 회사. 그래서 우리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피부 미용하면 클래시스고,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볼륨이라는 제품을 런칭을 했대요. 여기서도 이제 홈 뷰티 디바이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 부족에서 시작되니까 그거를 이런 겁니다. 여기 처져 있는 피부를 이렇게 탱탱하게 해주는 거예요. 위로 탁탁 탱탱하게 잡아주는 거죠. 요거 기기를 이용해서 그게 볼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볼륨을 해주면 이렇게 진동이 밑으로 가겠죠. 예. 그래서 고주파 콜라겐 형성. 그래서 요 오른쪽엔 요 제품을 한대요. 이렇게 얼굴에 대가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그 시대가 진짜 열린 거죠. 예. 근데 가격은 뭐 그렇게 싸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59만 9천 원이니까. 자, 그래서 클래시스는 여기까지 해서 이런 제품도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제가 홈뷰티 디바이스까지는 다 해드렸고, AI랑 이제 관련이 있어서 한 거고, 나중에 이제 이런 제품도 우리가 음성으로 AI 통해서 얘가 이 기기가 나를 다 내 피부 다 검사해주고, 아 지금은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 해주겠죠.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고요. 실제 또 로레알은 벌써 뷰티 디바이스를 이미 그 뭐죠? 뷰티 지니어스, 예, 그걸 이용해서 AI를 이미 좀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미용 쪽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고, 또 집에서 하는 가정용 의료기기 쪽도 시장 침투율이 낮으니까 예,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AI는 아마 다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하루 하나 더 올라갑니다. 내일 이제 일요일 날 그 이번에 요새 저 PBR주 아주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PBR주에 대해서도 내일 설명하니까, 참고로 이제 오늘은 2월 3일입니다. 여러분이 방송 보시는 시간은 2월 3일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 고생하셨고 AI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염승환 이사였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